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저희 최근에 수강생분들이 진짜 한 이틀에 한 번씩 연락 오시거든요. 낙찰 받았다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하나 볼게요. 그래서 이 물건 저희 수강생 낙찰 받은 물건인데 하나 같이 볼게요. 춘천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 받고 1억 4,400만 원 정도에 받으셨습니다. 근데 납부를 2024년 4월 16일 날 하셨어요. 4월 16일 날 납부를 하셨는데 매도 계약서를 한 달 뒤에 바로 매도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잔금한 거는 6월 달에 잔금을 하셨어요. 얼마에 했냐? 2억 6천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찰가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수익이 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이 낙찰 받아가시는 분들은 또 잘 받아가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매도 계약서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얼마에 계약했냐? 2억 6,4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춘천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잘 단타 매매하기에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도 원래는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원래 한 2억 8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매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 대신에 좀 더 싸게 파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맛보기 일 뿐인 거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빌라 얼마 전에 낙찰 받으셨는데 1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1억 8천 10만 원. 근데 2위 금액 보이세요? 1억 8천 7만 원. 1억 8천 1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2위 금액이 1억 8천 7백만 원. 7만 원. 입니다. 양도세는 기본 세율로 내면은 내는 방법이 있어요. 매매사업자 해가지고 양도세 내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빼면은 600만 원 번 거 아닌데 순수익금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셨어요. 세금 70% 안 냅니다. 단타 매매할 때는 70% 안 내요. 그러니까 중과세 안 내기 위해서는 매매사업자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세율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납부를 6월 18일 날 하셨어요. 근데 이미 매도 계약서는 진작에 썼습니다. 낙찰 받자마자 매도 계약서는 진작에 쓰셨어요. 얼마에 썼냐? 2억 2천만 원. 4천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왜 이 물건에 낙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 받으신 수강생 분이랑도 제가 인터뷰를 하긴 할 거거든요. 인터뷰한 것들 다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낙찰 받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어떤 물건을 입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낙찰 받은 집의 주소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우리 서울 빌라면은 주변에 뭐 지하철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주변에 지하철 보이시나요? 보이긴 보입니다. 양천구청역, 개봉역, 오류동역. 멀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쓰리역세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지하철이 없는 집이 되죠. 그런데도 바로 매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강생분은 낙찰 원래는 다른 물건을 입찰을 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은 저한테 보여주셨었는데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빌라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단타 매매하기 좋아 보이는 물건이었는데, 그래서 입찰이 너무 많아지고 경쟁자도 많아질 것 같고 낙찰가도 너무 높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하나 정도는 빠지는 물건을 입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 하나 빠지는 게 지하철 먼 거, 그것만 빠지고 이것도 신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입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바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또 볼게요. 총 5개 볼 건데, 이거는 또 PDF만 보고 낙찰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직접 이 집 가가지고 인터뷰했거든요. 인터뷰한 영상은 곧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물건은 10명 했고 이분이 1억 4,275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물건은 1억 8천에 지금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대요. 낙찰만 받아와라고, 내가 바로 팔아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 있다 라고 얘기를 한 물건입니다. 1억 8천이면 지금 1억 4천에 받았는데 거의 3, 4천만 원 수익이 남겠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재밌게 인터뷰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 될 거고 어떻게 좀 입찰을 해야 될지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잔금 납부전 계약 가능한가요? 계약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특약사항 같은 것들을 좀 넣어야겠죠. 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안전하게끔 넣어야 됩니다. 명도하기 전에도 계약서 쓰고 하긴 해요.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도 하나 더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분도 제가 인터뷰를 따왔는데 이 물건은 보면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분산시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뒤에 가로가 붙어가지고 사건 번호는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 가로가 붙어가지고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로 안에 있는 걸 물건 번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묶여져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랑 채권자가 다 동일하고 그 중에서 저희 수강생분이 이게 33건인가 나왔거든요. 33건 나왔는데 같은 아파트에 다 나온 거예요. 이 중에서 2건을 낙찰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를 낙찰받으신 거죠. 이게 군산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단타를 하려고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게 한 아파트에 33개나 나와 놓으니까 다 단타하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낙찰받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33개가 다 매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내 거부터 먼저 팔려고 계속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 분이 제가 단기 임대 같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안 팔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고 이참에 단기 임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요즘 단기 임대 좀 많이 핫하죠. 그래서 세팅을 한 집만 일단 2개 낙찰 받으셨는데 한 집만 세팅을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 뭐 갖다 놓고 세팅하는데 150만 원 들었다 해요. 그래서 그 세팅을 하고 어플에다가 딱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예약이 들어왔대. 일주일치 거.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또 6주치가 들어왔대요. 그렇게 6주치가 들어오는 걸 보시고 나서 이거 빨리 나머지 하나도 세팅하자 하셔가지고 또 나머지 하나도 1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세팅을 했다 하십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니까 세팅을 하자마자 그 집은 3개월치가 들어왔대요. 그렇죠. 단기 임대 방법도 있죠. 이 단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비는 공간이 있으면 그때 단기 임대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층도 세팅을 하자마자 3개월치가 들어왔고 이게 얼마라는 줄 알아요? 한 달에 200만 원. 단기 임대 받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이래요. 일반 월세 받는 것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억 초반에 받아가지고 월세 200만 원 받으면 엄청 좋죠. 이렇게 경매는 무조건 단타 뭐 이렇게 돈 버는 것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 거의 새 아파트라 가지고 도배랑 장판은 그대로 두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단기 임대기 침대나 이런 것들 넣어야 돼요. 침대, 식탁, 뭐 탁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근에다가 사가지고 세팅하시고 집에 있는 것들 안 쓰는 것들도 세팅하시고 이렇게 했답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일수록 더 인기가 좋아요. 단기 임대가. 왜냐면은 장기 출장 오신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집 인테리어 하실 때 좀 나가야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하면은 저도 옛날에 부산집 살 때 집 공사할 때 화장실 공사만 하는데 완전 비닐 다 치고 방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공사할 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단기 임대 구해가지고 며칠 밖에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 거죠. 임대사업자가 아닌 단기 임대는 세금 부담 없나요? 이게 단기 임대가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최근에 핫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딱 정확한 법규 같은 게 없어요. 좀 애매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단기 임대는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은 거래 방식 보면 이렇게 단기 임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면 여기는 부동산이 내놓은 단기 임대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단기 임대 이렇게 치시면은 33앱초도 나오고 리브 애니웨어 뭐 여러 개가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수강생이 낙찰 받으신 건데 이 물건은 보니까 권리 분석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 현황에 말소 기준일이 2019년 10월 16일. 그래서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남씨도 있고 전씨도 있고 정씨도 있고 주씨도 있고. 그러니까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겠죠. 그리고 전입일자 똑같은 거 보니까 정씨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2개 똑같죠. 그리고 임차인 3명이죠. 그리고 말소 기준일이 2019년 10월 16일. 그러면 전입일자가 남씨는 2021년 9월 14일. 그래서 대항력 발생한 시점이 2021년 9월 15일 오전 0시 되는 거고 대항력 없죠. 말소 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권리상 인수될 건 아닙니다. 미상 뭐 돼 있어도 신경 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전시 보니까 2017년 12월 27일 전입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대항력 발생한 시점이 2017년 12월 28일 오전 0시 되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말소 기준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막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보증금도 얼마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냥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배당하지 않은 거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하지 않았으면은 전액 다 낙찰자 인수사항이거든요. 보증금에 대해서.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시 주택도시보증공사 2018년 1월 2일, 그러니까 대항력 발생한 시점이 2018년 1월 3일 오전 0시가 되고 말소 기준일보다 더 빠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보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험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에 미상임차인이 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렇게 위험한 물건에 보험을 들어줬을 리가 없겠구나라고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래서 다른 것 같이 다 보는데 매각문건 명세서도 봐야겠죠. 매각문건 명세서도 이렇게 남씨 있고 전씨 있고 정씨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있고, 그래서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랑 결국 같은 거. 그래서 금액은 이 정씨 것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되는 거는 지금 전씨랑 정씨 이 둘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두 개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정상욱이라는 사람은 비고란 보니까 임차인 및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아까 봤던 대항력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라는 그 물건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보이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씨는 대항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신경 쓸 게 아니죠. 여기서 문제는 전시가 문제가 되는 거죠. 2017년 12월 27일이 전입일자기 때문에, 대항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세대 열람을 봐봤어요. 세대 열람 봤는데 방금 봤던 전시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2017년 12월 27일. 그리고 남씨, 아까 대항력 없었던 남씨. 이 둘이가 이 집에 대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이상해가지고 이 전씨가 진짜 임차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탱크 옥션에 올라와져 있는 것만 보신 게 아니라 직접 가셔가지고 누구나 경매 물건 나온 거를 이 세대 확인서를 떼볼 수 있거든요. 이 집이 경매 나왔다라는 것만, 서류들만 가지고 가면은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받아보셨대요. 이 전씨는 누군지 싶어가지고. 근데 떼보니까, 뗄 때 되니까 그 동사무소 직원이 101호예요 102호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여기 주소 보면은 101호 102호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빌라 이름 뒤에는 뭐 102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2호요 하니까 102호 거를 떼보니까 이 전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호에 있는 사람까지도 묶여져가지고 발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매각문건 명세서에서도 이 전씨가 묶여져서 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떼보니까 이 임차인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도 무시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입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때 입찰자 2명이죠. 2명 해가지고 낙찰 받으셨어요.